2020년 봄,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이 멈췄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시의 모든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집을 보여주러 가던 오픈하우스는 금지가 되었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공포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동결이 되었고, 전문가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부동산 폭락을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에 불과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제로 금리에 가까운 파격적인 통화 정책이었죠.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갈 곳을 잃고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에서 3%대의 기록적인 저금리 모기지는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은 집을 평생 못 산다 라는 그런 즉 패닉 바잉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주택가들조차도 매물 하나에 수십 개의 오퍼가 몰려붙고 리스팅 가격보다 수십만 달러를 더 얹어줘야지만 겨우 집을 살 수가 있는 광풍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연준은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모기지 이율은 2배, 3배, 4배로 뛰었습니다.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혹은 팔고 싶어도 낮은 금리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락인 이펙트, 잠금 효과가 발생을 해가지고 시장은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뜨거웠었던 부동산 파티는 끝나고 우리는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체된 시장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도 우리 한인 이민자들한테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국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이민자의 입장에서 보는 이 미국의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2026년도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을 이제 딱 보면은 우선 이 금리를 잘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 30년 고정의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또 보면은 6%에서 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달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금리가 꽤 높았었거든요. 거의 7%대까지 이렇게 또 갔었는데, 그나마 이 모기지는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6% 초반대를 지금 현재는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기지가 5%대로 진입을 아마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인트로에서 이렇게 또 보셨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집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풀면서 경제를 이제 다시 되살려야 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또 풀다 보니까 금리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이렇게 또 내려갔습니다. 모기지율이 2%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2%에서 3%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이 모기지보다는 현재 모기지가 더 싸다 하면서 이제 리파이낸스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집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이제 도심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서버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이사를 이렇게 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모기지가 이렇게 또 낮아지면서 집 가격을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 가격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이렇게 또 있거든요. 하지만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집이, 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특히 이제 집이 굉장히 모자른 상태입니다. 수년 동안 만성적인 주택 부족 상태를 지금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중간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90만 달러대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또 우리 같은 뭐 한인 이민자들한테는 이제 보통 한인 이민자들이요. 뭐 부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90만 달러나 되는 중간 가격의 캘리포니아 집들을 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모기지까지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살고 있는 한인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가 특히 이제 집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주이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작년 초인가 뭐 엄청나게 또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산불뿐만이 아니라 뭐 집안도 이렇게 또 무너져 팔로스 벌지스 보면은 집안도 이렇게 또 무너져가지고 집이 막 무너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특히 캘리포니아의 집 보험료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가지고 이 집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진짜 훨씬 부담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집뿐만이 아니라 집 가격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모기지도 어느 정도 높게 있어. 거기에다가 보험료까지 높게 있어. 거기에다가 저같이 이런 뭐 새 집 동네를 이렇게 또 살면은 멜로루주라고 하는 텍스가 있거든요. 보통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프로퍼티 텍스가 1%인데 이제 새 집 동네를 보면은 이제 새로운 도로도 깔아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 텍스가 1%가 아니라 2%이거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또 이제 새 동네를 이렇게 또 보면은 HOA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홈 어소시에이션 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관리비도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모기지가 또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집을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여기 이 차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2021년도 이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2.75% 그 정도일 때에는 집 가격 보통 그때는 한 42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미디엄 가격이 42만 달러였거든요. 다운페이를 한 20% 정도를 하고 그리고 2.75%의 모기지로 이제 30년 만기에 이렇게 또 하면은 한 달 페이먼트가 1,373달러이다. 그런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2024년도 이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 거의 7% 6.93%로 똑같은 가격의 집을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똑같은 다운페이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먼슬리 페이먼트가 2,222달러이다.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이 모기지를 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를 인트레스트 내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모기지가 2.75%였을 때는 이 인트레스트 낸 게 15만 7천 달러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6.93%에 이 30년 만기 모기지를 한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46만 3천 달러의 인트레스트를 내야 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거의 3배 가량의 인트레스트를 이자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기지율이 아직도 이제 좀 높거든요. 6% 초반대이다 보니까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한국에서 갓 온 이민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크레딧 점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크레딧 점수 때문에라도 이 모기지율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갓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레딧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이제 탄탄한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 이민자들한테는 집을 사는 게 이제 훨씬 더 어렵다. 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렇게도 돌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올해 만약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라. 그러면은 친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보다는 아마도 뭐 친척이나 뭐 가족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족을 이렇게 또 파트너로 해가지고 집을 같이 사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좀 이제 큰 집을 이렇게 사서 반반씩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코 오너십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유행을 하는 게 이렇게 또 있거든요. ADU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액세서리 드웰링 유닛이라고 이렇게 또 해서 뒷뜰이 있지 않습니까? 뒷뜰에다가
조그만 집을 짓는 것입니다. 뒷마당에다가 이제 별채를 이렇게 또 지어가지고 그 집을 이제 렌트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 메인 집에서는 자기가 살고 뒷뜰에 있는 그 집에서는 렌트를 줌으로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이제 통해 가지고 렌트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싱글하우스 뿐만이 아니라 뭐 콘도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콘도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한국의 아파트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이죠. 뭐 원베드나 투베드 이런 이제 조그만 집을 이렇게 또 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싸다 보니까 우선 그거를 산 다음에 집 오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모기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현재 6.21%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24%였는데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도 이제 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요. 연준 의장이 이제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제 JP 몰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2026년도 이 주택 전망이 Great Housing Reset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집값이 아마도 이제 0%로 정체가 될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미국 전체 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0%로 이제 보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소득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그 인컴은 아마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2026년도에는 소득 증가율이 집값 상승률을 앞지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집값은 폭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정체가 되거나 이제 거의 뭐 조금 오르는 0.5% 정도 이렇게 또 오르는 그런 상황만 이제 보여질 거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급은 더 많아져 가지고 구매 여력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이제 내 월급이 내 인컴이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는 그런 해가 바로 2026년도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리셋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집이 이제 팔리는 게 조금씩 더 왕성하게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여기 이제 JP 몰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이 뭐 흔들릴 것으로는 이제 보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Great Housing Reset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컴이 집값 올라가는 것을 이제 상승률을 이렇게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해가 이제 바로 올해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자신이 집이 없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는 것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집 사는 거는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빨리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집값이 더 내려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미룬다고 하면은 평생 못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첫 집, 자기가 진짜 거주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은 자기가 벌고 있는 그 인컴 내에서 빨리 집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집값은 솔직히 말해서 계속 우상향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그냥 빨리 사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뭐 돈이 모자르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우선 뭐 콘도 같은 거라도 우선 잡아두고 조금씩 인컴을 늘리면서 이제 나중에 뭐 타운하우스나 싱글홈으로도 이제 옮겨가는 것도 이제 좋지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모기지가 높기는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는 것을 이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집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주거 목적으로 사는 그런 집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된다. 웬만하면은 자기 능력 하에 빨리 사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첫 번째 집은 아무 때나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능력 하에 빨리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좀 더 미뤄야지 하다가는 영영 못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빨리 사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더 높여가지고 집을 더 넓히거나 아니면은 모기지가 나중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기지가 좀 이제 의미 있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리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리파이낸싱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은 능력이 되는 하에 빨리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2026년도 이 부동산 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한번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봤네요. 뭐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